여러분 안녕하세요. 맹자쌤과 함께하는 논술 교실 몇 번째? 13번째 시간입니다. 13번째. 자, 오늘은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늘 그랬듯이 논술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 한번 다 훑어본 다음에 오늘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책은 아니고요. 맹자쌤이 쓴 초등 논술 영재대기 책에 보면은 14쪽, 15쪽에 자, 그 논술의 종류에 대해서 바디맵이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해결형 논술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고요. 갈등 해소형에 대한 논술 안내도, 독해형에 대한 논술 안내도가 있어요. 지금 맹자쌤이 가르치는 논술은 바로 문제 해결형 논술이에요. 여러분이 세 가지를 다 배울 필요는 없어요. 문제 해결형 논술만 완벽하게 이해하면 갈등 해소형, 즉 찬반 논의형 논술도 여러분이 잘 할 수가 있고요. 독해형, 대학교 형아들이 많이 쓰는 논술이죠. 그런 논술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답니다. 자, 문제 해결형 논술 한마디로 뭘까요?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논술이에요. 자, 맹자쌤이 개발한 논술쟁이입니다. 논술쟁이 얼굴은 뭐다? 서론은 논술쟁이 얼굴로 풀고, 다시 말하면 우리 얼굴로 서론을 푼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본론은 어때요? 두 팔과 손가락, 배꼽으로 논술의 본론을 푼다. 그 다음에 결론은 앞으로 발전적인 행복을 향해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기 위해서 뭘로 푼다? 다리로 푼다. 그래서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본론이라 그랬죠. 본론에서 또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논증이라 그랬어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할 때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줘야 돼요. 논리적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자,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하나하나 증명해야 되죠. 그래서 논증이 중요하다 그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근거를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지만 상대방이 아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논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2시간에 걸쳐서 논증에 대해서 계속 배워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논증에 대해서 더 공부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이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준비되었나요? 바디맵을 활용한 논술 노트. 오늘 활동할 내용은 32쪽입니다. 32쪽이요. 자, 32쪽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준이 주장을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로봇이 학교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어준이가 주장을 했어요. 주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의견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자, 로봇이 학교에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 까닭, 다시 말하면 중심 근거로 어준이는 로봇이 맡게 되는 청소나 하단 관리도 학교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로봇이 학교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맡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청소나 하단 관리도 학교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로봇이 학교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야? 더 보충 설명을 해야 되겠죠. 바로 그게 보조 근거라 그랬습니다. 로봇이 들어와서 그것을 하면 우리는 청소하는 법, 하단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험도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로봇이 학교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어준이가 주장을 합니다. 이 어준이의 주장을 순서를 달리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 로봇이 학교에 들어와도 되는가에 대해서 이번에는 누구 의견인가요?
맞아요. 길성이의 주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길성이 주장, 길성이가 한 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하기 힘든 위험한 일에는 기계나 로봇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청소나 화분 관리 같은 일상적인 일은 우리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화분을 관리하며 식물을 보면서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이 별로 없는 학교에는 로봇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길성이의 주장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길성이는 뭐라고 주장을 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위험한 일이 별로 없는 학교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길성이는 학교에 로봇을 들일 필요가 있다, 없다? 맞아요. 없다죠. 자, 정리해 볼까요? 학교에 로봇을 들어올 필요는 없다. 없다. 자, 라고 주장을 했어요. 왜? 이유는 뭐예요? 예, 학교에서 로봇이 들어와서 기껏 할 수 있는 일은 뭐라 그랬어요? 청소나 화분이라 그랬죠. 화분 관리라 그랬죠. 자, 길성의 생각은 뭐예요? 청소나 화분 관리 같은 일상적인 일은 우리 사람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 청소나, 왜냐하면 청소나 화분 관리 같은 일상생활의 일은 사람이 해야 한다. 자, 이렇게 이유를 내면 아니 왜 꼭 사람이 해야 해? 하고 누군가가 또 묻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더 보죠. 더 설명을 해줍니다. 자, 청소를 하면 뭐라 그랬어요?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고 또 화분 관리를 통해서 식물을 보면서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다. 자, 길성이의 주장은 바로 이거예요. 자, 주장. 학교에 로봇을 들어올 필요는 없다. 중심 근거로는 일상적인 일은, 일상생활의 일은 사람이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고 또 식물을 보면서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 길성이는 자기의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 논증을 했나요?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일상적인 일은 우리 사람이 해야 한다. 중심 근거부터 말을 했죠. 중심 근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뭐예요? 보조 근거죠. 보조 근거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뭘 했어요?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중심 근거로 제시한 것은 몇 가지입니까? 자, 중심 근거로 청소나 화분 관리를 같은 일상생활, 하나의 일상생활로 본다면 한 가지죠. 그런데 각각 본다면 두 가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청소, 화분 관리. 근데 여기서는 일상생활이라고 하나로 칭했기 때문에 한 가지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은 스톱 버튼을 누르고
정리하고 계속 이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가 되었죠. 다음 순서로 논증해 보세요. 이번에 주장을 먼저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보조 근거를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중심 근거로 얘기하세요. 자, 주장을 우리가 1번이라고 할게요. 중심 근거를 2번이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먼저 여기에서 1번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1번 얘기하고, 자, 한번 말로 해볼게요. 학교에 로봇을 들어올 필요는 없다. 보조 근거 얘기하래요. 청소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고 활분가를 통해 식물을 보면서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다. 자, 1번에서 3번으로 연결되는 데서 뭔가 갑자기 학교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 해놓고 청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문장이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되겠죠? 문장이 추가되어야 되겠어요. 자, 어떤 문장이 추가되면 좋을까? 자, 여기에서 길성이는 로봇이 학교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청소나 화분 같은 일상적인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위험한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문장을 어떻게 문장을 더 만들어낼까요? 로봇이 학교에 오면 대부분 청소나 화분 관리를 맡을 것이다. 그리고 3번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학교에 로봇을 들여올 필요는 없다. 로봇이 학교에 오면 대부분 청소나 화분 관리를 맡을 것이다. 3번. 청소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고 화분 관리를 통해 식물을 보면서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심 근거가 나와요. 그리고 중심 근거가 몇 번? 2번이지. 2번이 나오는데 여러분,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다. 청소나 화분 관리 같은 일상생활의 일은 사람이 해야 한다. 그럼 여기에 어떤 말을 집어넣으면 좋을까? 그러므로 또는 그렇기 때문에 라는 이어주는 말을 쓰고, 자, 이게 들어가면 좋겠죠. 이해되었나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주장, 보조 근거, 중심 근거 순서로 쓰래요. 주장을 1번이라면 1번 쓰고, 보조 근거 3번이죠. 3번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중심 근거 2번을 쓰래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이거를 퍼즐처럼 끼워 맞추면 잘 맞춰지지가 않아요. 이게 문장이 원활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는 말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문장을 하나, 앞뒤 문장이 잘 이어지도록 문장을 하나 새로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1번에서 3번 넘어갈 때 이런 문장을 하나 더 집어넣고요. 3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 이런 이어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학교에 로봇이 들어올 필요는 없다. 로봇이 학교에 오면 대부분 청소나 화분 관리를 맡을 것이다. 청소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고 화분 관리를 통해 식물을 보면서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나 화분 관리 같은 일상생활의 일은 사람이 해야 한다. 따라서 해야 한다. 그리고 한 번 더 나가면 좋겠죠. 따라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학교에 로봇이 들어올 필요는 없다. 1번을 다시 한번 재강조하면 아주 완벽한 논증이 될 거예요. 자, 이해되었나요? 자, 그럼 요거 이해되었으면은 선생님 따라 쓰기보다는 여러분 언어로 여러분의 생각을 잘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정리되었나요? 이번에는 보조 근거 3번이라 그랬어요. 주장 1번이라 그랬어요. 그
그 다음 중심 근거 2번이라 그랬어요. 3, 1, 2 순서로 해야 돼요. 자, 3, 1, 2 순서. 3, 1, 2 순서. 청소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화분관리를 통해 식물을 보면서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다. 1번 가야 돼. 그러면 이어주는 말이 필요하지. 그러므로 학교에 로봇을 들어올 필요는 없다. 그래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까 마찬가지로 문장을 하나 집어넣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청소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화분관리를 통해 식물을 보면서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다. 그러므로 화단 관리나 청소를 위해서 학교에 로봇을 들어올 필요는 없다. 어때요? 이어주는 말과 요 말을 집어넣더니 문장이 좀 더 앞뒤 문장이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그 다음 2번 들어갈게요. 그러므로 화단 관리나 청소를 위해서 학교에 로봇을 들어올 필요는 없다. 청소나 화분 관리 같은 일상생활의 일은 사람이 해야 한다. 바로 연결이 되어도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었나요? 자, 이렇게 논증의 3종 세트가 뭐라 그랬죠? 논증의 3종 세트. 자, 주장, 중심 근거, 보조 근거인데 이 세 가지 순서는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정해도 된다. 자기 스타일대로 써도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형준이의 주장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형준이의 주장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학교에 로봇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찬성편이네. 학교에는 청소나 하단 관리 외에 힘든 일이 있다. 앞에 길성이는 청소나 하단 관리밖에 없을 거라고 했는데 누구니? 형준이는 더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로봇이 들어와서 급식실 아주머니를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급식실 아주머님들이 하시는 일이 청소나 하단 관리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급식실에서는 전교생의 식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무거운 것들을 들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로봇이 무거운 식판이나 국그릇통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면 아주머니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형준이 주장은 뭐예요? 자, 요거죠. 요게 주장입니다. 형준이 주장. 요겁니다. 자, 그 다음 중심 근거는 뭘까요? 네, 저는 학교에 로봇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는 힘든 일이 많습니다. 요게 중심 근거예요. 무슨 힘든 일? 라고 물으면 자, 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보조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장. 학교에 로봇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다. 좋다. 뭐 이런 뜻이죠. 환영한다. 왜? 이유는 학교에는 힘든 일이 많다. 여기 보면 앞에 친구 말을 이어서 하느라고 이 말을 집어넣었죠. 학교에는 힘든 일이 많다. 어떤 힘든 일? 자, 무거운 식판 나르는 일, 국그릇을 옮기는 일. 이런 힘을 써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이런 일을 도와주면 급식실 아주머니들께 도움이 될 거다. 자, 정리되었죠? 여러분 정리해 보시고요. 자, 어떤 순서로 논증되었습니까? 제일 먼저 뭐였어요? 주장 나왔고, 중심 근거 나왔고, 이어서
보조 근거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보조 근거로 제시한 건 뭐예요? 급식실에 있었던 그 뭐죠? 무거운 거죠. 무거운 거에 초점을 맞췄어요. 식판, 그 다음에 국그릇 나누는 무거운 것 옮기기. 한 가지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 한 가지를 들면 안 돼요. 지금은 한 가지였지만 적어도 3가지 정도는 들어야 돼요. 3가지 정도. 자, 이번에는 다음 순서로 논증해 보세요. 주장 먼저 해봐야 되겠죠. 주장 우리 1번으로 한다 그랬죠. 중심 근거 2번, 보조 근거 3번. 그러면 1번, 3번, 2번 이렇게 순서로 한번 해보래요. 그러면 어떤 말들을 이어져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학교에 로봇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무거운 식판 나른 일, 국그릇을 옮기는 일을 도와주면 급식실 아버님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문장을 연결할 때 좀 자연스럽게 하려면 어떤 말을 더 넣고 싶어요? 로봇이 학교에서 무거운 식판 나르는 일이나 국그릇을 옮기는 일을 맡는다면 급식실 아주머니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학교에는 급식실 이렇게 힘을 써야 하는 힘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주장, 중심 근거, 보조 근거를 자연스럽게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기 위해서 어떤 이어주는 말을 쓸까? 어떤 말을 쓸까? 또 한 가지는 어떤 내용을 더 보충할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문장을, 있는 문장이죠. 요 문장, 있는 문장을 어떻게 다듬을까? 요걸 좀 고민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 3가지를 고민해 주시면 여러분이 주장, 중심 근거, 보조 근거, 논증 3종 세트가 들어있는 훌륭한 논증, 좋은 논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 있죠? 자, 이 밑에 문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이 다 이해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맹자쌤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주장, 중심 근거, 보조 근거. 자, 이 3종 세트의 순서는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순서를 정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순서는 내 맘대로 정해서 쓸 수 있는데, 단 앞뒤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라. 그러려면 이어주는 말은 어떤 말을 넣을까 고민하고, 또 어떤 내용을 더 보충해야 앞뒤 문장이 원활할까 생각해보고, 3번째는 있는 문장을 어떻게 다듬으면 문장이 매끄러울까, 또 상대방이 독자가 이해하기 쉬울까 라고 요 3가지를 고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민해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실력이 어떻게 된다? 쑥 올라가면서 여러분의 행복도 팡팡 커진다. 자, 한 장 넘겨볼까요? 34쪽입니다. 이번에 한소리의 주장이에요. 이어서 한소리가 말했습니다. 로봇은 사람보다 정확하기 때문에 체육 시간에 시범을 보이거나 음악 시간에 정확한 음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시범을 보이는데
쓰면 좋겠다고 얘기하네요. 이처럼 학교에 로봇이 들어오면 수업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 로봇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합니다. 자, 한 소리의 주장은 뭐예요? 자, 학교에 로봇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중심 근거는 뭐예요? 뭘까요? 네, 로봇이 학교에 들어오면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중심 근거 있죠. 어떻게 활용해? 체육 시간에 시범을 보이거나 음악 시간에 정확한 음을 들려줄 수 있어. 자, 사람보다 정확하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보조 근거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많이 썼으니까 이번에는 자, 쓰지 말고 이렇게 하살표로 연결해 봅시다. 어떤 순서로 논증되었어요? 보니까 보조 근거 먼저였죠. 보조 근거 순서, 근거, 그 다음에 중심 근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장, 이런 순서대로 논증이 되었어요. 보조 근거로 제시한 것은 뭐예요? 자, 정확해서 시범을 보인다. 정확하여 시범을 보이는데 좋다라고 예를 든 것은 뭐예요? 체육 시간, 그 다음에 음악 시간, 두 가지 예를 들었죠. 자, 이번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논증해 보라고? 보면 주장, 보조 근거, 중심 근거. 다시 말하면 1번 주장, 보조 근거 3번이죠. 그 다음에 중심 근거 2번, 이런 순서대로 해보래요. 자, 이런 순서대로 하면서 중간에 어떤 말을 좀 많이 써야 된다 그랬어요? 네. 유의할 점이 뭐라 그랬죠? 유의할 점. 자, 일단 앞뒤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앞뒤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해야 한다. 이어지도록. 첫 번째, 이어주는 말은 어떤 말을 쓸까 고민하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더 빼거나 보충할 말이 있는지 찾아보겠어요. 보충할 말을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생각이 안 나네. 아까 뭐라 그랬죠? 네, 문장을 어떻게 다듬을까? 다시 말하면 문장을 다 연결해 놓고 문장을 잘 다듬어 줘라. 잘 다듬어 주어라. 이 세 가지를 고민하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어주는 말은 뭘로 할까? 또 앞뒤 문장에서 더 빼거나 보충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완성하고 연결해 놓고 문장을 앞뒤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예.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됐기 때문에 일일이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하나하나 쓸 필요는 없어요. 이해했으면 됩니다. 자, 정리되었죠?